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병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될 것이고요. 이 양화라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지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지만은 이거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화인 병화가 있으면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 또한 불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열기를 뜻한다. 열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한 온기하고는 다릅니다. 목은 온기지만은 불은 열기죠. 사람 물건을 태울 수도 있고, 너무 뜨거우면은 사람이 뜨거운 열기로 열사병을 얻어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정화도 불과 열기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병화하고 다른 점 역시나 음화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보다 밝으면 양화인 것이고요. 보다 뜨거우면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불이 예를 들어서 1000도짜리 그런 1000도짜리 불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500도짜리 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1000도짜리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500도짜리는 예를 들어서 정화가 되겠죠. 이래서 1000촉광짜리 밝기의 화가 있고요. 500촉광짜리 밝기의 화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밝은 1000촉광짜리의 그 빛이 병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도 이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500촉짜리가 있고요. 100촉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500촉이 더 100촉보다 밝은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명심해 두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맨날 우리가 병화정화를 설명할 때 이렇게 100촉이냐 200촉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다, 내지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든가 달과 같다. 하늘에 떠 있는 것은 태양이 굉장히 밝고요. 태양이 더 뜨겁습니다. 달은 물론 밝기도 태양만큼 밝지 않지만 또 열기도 달빛 받고 상처 뜨거워서 죽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밝은 것이 병화인 것이고 더 뜨거운 것이 병화인 것인데, 이를 물상으로 표현할 때는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거 있죠. 전기불 내지는 모부닥불 같은 걸로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치열해진다 그랬죠. 치열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여름에 예를 들어서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40도 50도 올라가는 것이 태양의 실질 뜨거운 열기는 몇만 도 이상 가겠죠. 그만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이 지구까지 전달돼서 그 열기를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의 지존, 양의 지존이다라고 해서 양중지존이라고까지도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화라고 하는 것은 왕해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치열해지게 되고, 너무 뜨거워지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너무 치열해지면 이걸 갖다가 유유적절하게 통제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 화를 갖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수를 가지고 통제하게 됩니다. 수극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를 갖다가 쓸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걸 갖다 육친으로 봤을 때 병화 입장에서 얘는 칠살이 되는 것이고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 더 좋다라고 보지만 병화 입장에서 병화의 실질적인 일간의 특성상 병화는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병화 같은 경우 그 뜨거운 화를 갖다가 우로수인 개수가 통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임수라야지만 병화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 즉 화가 치열해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수국화에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병화 태양은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광해서 병화가 더욱 돋보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된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정화도 어차피 양화이냐 음화이냐 차이는 있겠지만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있는데 그 밑에 임수, 호수라든가 강호수가 있으면 역시나 달빛을 보강해 주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화도 왕하면 임수로서 통제하고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병화 일간이든 정화 일간이든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목으로서 약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은 어느 오행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정화, 병화, 화가 좋아하는 목은 양목인 간목을 좋아하고요. 음목인 을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풀과 같죠. 풀로 불을 지핀들 그 불이 오래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을목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쓴목으로 보기 때문에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화가 약해서 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이때는 양목인 간목이라야지만 화를 생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큰 틀로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신의 빛이 있다 아니면 자신이 존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임수를 대동해야지만 병화가 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원령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일간이 왕하면 임수를 대범하게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간 자체가 약하면 임수를 나중에 쓰고 약한 일간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간목을 먼저 쓴 연후에 임수를 쓰면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은 원령에 따라서 그 선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령을 자세히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하가 돼야지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망종 전에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입하가 되면서 4호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4월은 초하라고도 하고 맹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맹하.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인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은 이제 중하라고 하고요. 미월은 모하, 개하라고 하는데 5월, 미월 그때 중하라든가 이제 모하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또 4, 5, 미월부터는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염상절이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설명할 때 사막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건식 사우나 중에서 온도가 한 70도 80도 올라가는 그런 건식 사우나를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4, 5, 멸은 어느 일간이든 간에 종격이라든가 일단 특수격이 아닌 이상 일반 내격이 되는 이상에는 4, 5 미열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한 시절이 됩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4, 5 미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4, 5 미열에 조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4, 5 미열에는 반드시 수가 있는 사주라야 좋은 것이고 수가 없는 사주는 별격이 아니고서는 좋은 사주는 되지 않는다. 일간에 따라서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일간에 따라서 개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병화, 정화, 경금신금이 화왕절이 임수를 쓰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 을목 또는 무토기토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임수, 개수 같은 경우에도 일간 자체가 수이지만은 비경겁제인 임수 개수를 쓸 수밖에 없는 시절이 바로 이 4, 5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인 것이고요. 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염천지절이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 4월은
화의 임관지가 되죠. 임관지. 그 다음에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4, 5월이 굉장히 화가 왕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같은 경우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화인데 화가 왕한 화왕절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화가 가장 왕한 임관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병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어떻다? 신왕사주가 된다. 신왕사주. 일간이 매우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어떻다?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지 않으면 천하가 그 뜨거운 세찬 불길에 의해서 다 말라 죽고 고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또 병화 일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수가 있게 되면은 병화를 보강해 주어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의 병화는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된다? 수를 보는데 이때 수는 정관인 개수가 아니라 편관칠살인 임수를 봐야지만 이 임수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요. 병화를 갖다가 보강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개수를 하나 더 봤다.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관살 혼잡이 될 수도 있죠. 얘는 정관이고요. 얘는 편관이 되기 때문에 관살 혼잡, 정관과 편관이 혼잡돼서 좋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4월의 병화 또는 5월의 병화는 관살 혼잡이 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가 다른 것이죠. 개수로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임수로는 병화를 갖다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임수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긴 하지만 개수만큼의 공력은 떨어지고요. 병화를 보강해주는 역할은 매우 훌륭하게 수행할 수가 있죠. 반면에 개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개수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는 있겠지만은 개수는 병화를 뭘 할 수는 없다? 보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얻는다라고 하면 뭘 얻는다? 그렇죠. 임수를 얻는 것이 좋고요.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 두 개를 같이 얻으면 금상첨화. 이거는 관살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을 오히려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 4월은 화는 왕하지만 임수든 개수든 수는 여기가 포태법으로 절지가 되죠.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신유금이 있거나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어서 수의 근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지로 최선 해자수 등이 있어서 임수 또는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임수 개수가 천간에 있긴 한데 지지에 뿌리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금방 말라서 없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지로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4월이기 때문에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사해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해수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약에 이 해수가 일지에는 오지 않는데 연지에 있다면 사해충이 바로 되기 때문에 해수의 위치는 바로 여기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차수는 여기도 올 수도 있고요. 여기도 올 수가 있고 신금도 여기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사해충이 되는 것만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세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화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를 치용하고 개수를 아울러 치용하더라도 관살혼잡이 돼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오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적인 짜임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것이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뭘로 쓴다? 양으로 쓴다. 체음,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쉽게 말하면 여자인데 성향은 남자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반대로 몸체는 남자인데 또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가 예를 들면 남자가 강하니까 군대를 가고 여자는 예를 들어서 사물을 본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자들도 성향이 남성스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있고요. 여자 군인도 있고요. 여자 격투기 선수들도 있습니다. 몸체는 음인데 양으로 쓰는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여성스러운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체음용량 내지는 체양용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셔서 오늘 이 사화는 양화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병화가 사를 보게 되면 저거는 양대 양이니까 비견이 되는데,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양화가 월지에서 포태법으로 인관지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 걸록격이 되거나 또 다음 달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데, 걸록격 또는 양인격이 되면 일간이 신앙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억부용신 법에 의해서 왕한 자는 억제하고요, 약한 자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오늘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관사를 지용해서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관살은 관성인데, 정관은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뜻하는 것인데,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간에 따라서 칠살 평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정관인 계수를 쓰기보다는 평관 칠살인 임수를 쓰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임수를 얻고요. 임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4월에 병화가 태어났을 때 임수를 얻고 재성인 금을 얻어서 저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제자 약살이 되는 그러한 사주의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뜻은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신금이 있거나 또는 경신금이 아니고요. 천간으로 경신금은 이런 경신금이 될 것입니다. 경금, 신금 이런 한자가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신금, 경금가 이렇게, 그러면은 경금과 이제 신금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금과 신금이 있어 주어야지만 된다. 천간으로 이런 경신금을 말하는 거고요. 지지로는 신유금을 이렇게 말하겠죠. 신유금. 그래서 이런 금들이 있어서 관살인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금이 없이 다시 뭐 지지로 자수 같은 거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금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월등히 좋은 것이고요. 자칫 화가 왕한 계절에 수만 있게 되면은 뭐가 된다? 수화상전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좋지 못하다. 수화는 서로 극이 되는 것들이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가 화를 극하지만은 화가 왕하게 되면 오히려 수가 고갈돼서 말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화상전이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조금 더 상책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연지에서는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편인에 해당이 되고요. 화가 왕한 상태에서 인성을 하나 얻으면은 병화 입장에서 굳이 더 왕할 필요가 없는데, 인성을 얻어서 일간이 더 왕해진다. 더욱 신왕해지는 것이 됩니다. 월간에는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또 병화를 생주해 주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인목을 또 얻었습니다. 병인시 인성이 3개가 된다. 뭐 이걸 갖다 모왕자세라고 본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모왕자세가 아니죠. 월령 자체에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인성이 많아서 일간을 계속 생주해 주는 것이고,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가 왕한데 수가 없게 되면 목분비회해서 전체가 오히려 화로 화해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 양곽, 보강하고요.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면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되겠죠. 연간에 임수가 있습니다. 많은 임수가 지지에 뿌리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사중에 있는 경금은
지지에 있을 때는 수를 생할 수 없고요. 반드시 사중 경금은 투출되어야지만 임수를 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목화토를 보기보다는 보다 금수를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어서 임수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좀 멀죠. 자,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서울 근교에 있으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금방 갈 수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반찬을 만들어 보내는데 부산에서 보낸다라고 하면 좀 멀죠. 임수가 뿌리를 얻었는데 연간에 있는 임수가 뭐 예를 들어서 월령에서 얻는다든가 연지에서 얻으면 금방 조달받을 수가 있지만 멀리 시지에 있는 것은 그 뿌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좀 많이 약한 것이고요. 무자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 무토가 되는 것이죠. 4월은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 또한 사중에 무토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무토도 굉장히 왕하고 수가 용신인 경우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뭐가 문제다? 이 토는 수를 극하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무토가 왕하게 되면 병화를 뭘 한다? 회기무광한다. 회기무광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자시 좋은 수가 없겠고요. 더 안 좋은 생시는 바로 무술시가 되겠죠. 무술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다? 이거는 아까 자수라도 있었지만 자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얘는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거의 신왕무의라고 하죠. 신왕무의, 지멋대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안 좋은 생시, 기축시도 좋지 못합니다. 기축시도 무토는 아니지만 기축시가 되는 것 또한 어떻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되고 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거나 수를 갖다가 또 막히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 두 임수가 약합니다. 그래도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은 수의 고지라고 하죠. 임수가 여기에 미근이라도 통근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가 목화에 비해서 약하죠.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사시 쓰면서 할까 이것도? 개사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개수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뿌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임철초라는 명리의 학자가 있었죠.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임철초 선생의 병활관이 왕한데 천간에 임수 두 개인가가 투출되어 있는데 그게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천간에 있긴 있는데 뿌리가 없다. 명예가 있긴 있는데 그 명예가 뿌리가 없다. 그래서 임철초 선생이 과거를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뭘 했다? 낙방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사주를 설명하면서 나는 일간이 왕한데 수가 있긴 한데 이 수가 약해서 나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임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뿌리가 없는 아쉬움이 있겠고요. 갑옷이 또 마찬가지죠. 이거 차라리 그냥 전환격으로서 염상격이 되면 좋을 것인데 임수가 있으면 이건 전환격도 되지 못한 겁니다. 이것도 신왕무의 제멋대로 살자 이런 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병신시 시제에서 신금을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인신상충됨이 좋지 못하고요. 정유시가 된다. 정유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유금이를 얻어서 이렇게 임수를 생할 것 같지만 너무 멀죠. 그 다음에 수를 생할 때는 차라리 신금이 낫지 유금은 수를 생하는 공력이 신금에 비해선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병신시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인신상충하게 되면 저 신금이 와장창 박살이 나게 되겠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임수가 해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인해에 한몫하기 때문에 수의 근원이 많이 어떻다 말라버린다. 그래서 뭐 좋은 생시를 고르기가 좀 어렵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임진시 정도 하고 운은 금수운으로 간다. 이 정도밖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정유시도 얻어는 놓되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기해시도 운은 금수운으로 간다.
어떠한 것도 금순으로 가야지만은 될 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무자시나 무술시는 가장 꺼리는 생시가 된다. 기축시도 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무자, 무술, 기축시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글자들은 모두 어디로 간다? 금순으로 간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자로 태어났을 땐 이만큼, 남자로 태어났을 땐 이만큼이 금수운이기 때문에 선생님 대운이 괜찮네요. 사주 원국도 제가 대운을 굉장히 강조는 하지만 사주 원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주 원국을 전혀 간과할 수는 없죠. 사주 원국과 대운이 거의 7, 80% 좌우한다라고 봐도 그게 관이 아닐 정도로 원국 대운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세운이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강의를 이런 패턴으로 안 하고 어느 세운에는 어떻게 되고 어느 세운에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을 것인데, 항상 저는 사주 원국을 가장 중시하면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국과 대운의 어떤 중요도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불금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